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윤석용 국립중앙박물관장에게 민족 문화의 결집체로서 박물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민족의 혼과 어를 전하는 데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서고 불교복지 발전을 이끈 유공자들에게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격려와 함께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단협이 1년 동안 심혈을 기울인 근대사회 발전에 기여한 불교 인물 조명 사업이 회항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해온 불자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동국대학교가 제20대 총장 선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동국대는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위촉하고 이달 14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으며 최종 후보자는 오는 27일 선정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윤석용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예방을 받고 민족문화의 결집체로서 박물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윤 관장에게 국립박물관이 문화재의 외형적 아름다움을 넘어 그 안에 담긴 민족의 혼과 어를 전하는 데도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취임한 윤석용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역사의 얼굴로서 박물관의 역할을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박물관을 보면 그 나라의 국력과 또 그 문화 수준을 잘 알 수 있어서 우리나라 국립박물관도 이제는 세계적인 박물관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역사와 또 민족 문화의 결집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어 민족문화의 결집체인 국립중앙박물관이 세계인들에게 K문화를 알리는 선봉장이 돼주길 당부했습니다. 우리나라 그 전통 문화 역사를 보면 이제 불교 문화가 많이 이제 대부분이죠. 그 정교해 있고, 또 우리나라를 그야말로 문화를 대표하는 이제 그런 것인데, 아마 그 앞으로 이제 그야말로 K 문화를 세계적으로 잘 이렇게 홍보하고 알려주면 세계인들의 관심도 많을 거라고. 윤석용 국립중앙박물관장은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 박물관인 태국 국립박물관이 최근 한국시를 처음으로 개관하고 양국의 관음보살님을 모셔서 시공간을 초월해 중생에 대한 자비를 주제로 전시되고 있다며 다양한 교류를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어 불교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후손에게 전승해야 할 소중한 유산으로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통 문화는 조 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교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사정이고, 우리나라 전통 문화가 곧 불교 문화인 면이 많이 있으니까 후손들한테서 잠시 빌어와 있는 거라 저희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후손들한테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우 스님은 젊은 세대들이 단순히 문화재를 외형적으로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의 그 정신적인 그런 성향이랄까, 이런 것도 조금 함축적으로 가미해서 설명을 해주면 우리 민족이 역사적으로 어떤 마음과 어떤 정신으로 살아왔는가를.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국민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국회와 종교가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조경호 국회의장 정무수석 비서관의 예방을 받고 국민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일하는 점에서 국회와 종교의 역할은 같다며 힘을 모아 국민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조경호 비서관은 국회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문에서 국민의 삶이 조금 더 평안하고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 종교의 역할이 크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서고 불교 복지 발전을 이끈 유공자들에게 불교계와 입법부, 정부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20년 넘게 우리나라 복지의 한 축을 맡아온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산하시설 임직원 격려와 함께 더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우리 사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교 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이들을 치하하는 축제회장이 열렸습니다. 올해로 24회째를 맞이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전국불교 사회복지대회.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대회에는 자비나눔 유공자로 선정된 시설장과 임직원, 봉사자, 후원자 수십여 명이 불교계와 정관계 표창을 받았습니다. 좀 더 한 단계 나은 복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그 부분을 연구하고 또 참조하면서 그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상은 저희 관장님, 부장님, 직원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있어서 이 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이 큰 상을 주신 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사회복지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복지 유공자 가운데 스님으로는 지역 내 소외계층과 군경 등을 지원해온 조계종 순천포교당 대승사 보리스님, 장애인 생활시설 건립 등을 펼쳐온 승가원 사무총장 동준스님, 존폐 위기에 처한 장애인 시설 운영을 이끈 보리수 요양병원 이사장 현법스님이 선정됐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첫 발심이 곧 깨달음이라는 초발심시 변정각의 가르침으로 불교복지 확대에 힘쓴 유공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웃의 고통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손을 내밀었던 처음에 일으킨 마음으로 이 땅이 불국 정토가 되어 모두가 행복한 그날까지 물러남이 없는 코로나19 여파에도 올 한 해 동해안 산불과 태풍 흰남노 피해 복구 지원, 역대 최대 규모의 난치병 어린이 지원 등을 펼친 재단은 산하시설과 더욱 다양한 복지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복지와 불교 자비실현의 가치를 구현하여 사회를 행복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고 더 나아가서는 불교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 노력하겠습니다. 부처님의 동체 대비 정신을 새겨 묵묵히 보살행을 실천하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우리 사회 그늘진 곳을 밝히는 등불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1년 동안 심혈을 기울인 근대사회 발전에 기여한 불교 인물 조명 사업이 회항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해온 불교인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한성준, 고유섭 선생 등 일제 암흑기에 등불을 밝혔던 불교인들을 정준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나라를 빼앗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불교계에서 활동하며 주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일조한 선조들의 숨은 발자취를 살펴보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나라 빼앗긴 일제 암흑기 등불을 밝힌 불교인 세미나. 세미나에서 문화예술, 독립운동, 여성, 교육, 4가지 분야에서 각자 역할을 해왔던 불교인들을 살펴봤습니다. 불교인권위원장 진관 스님은 한국 전통의 승무가 근대 무용으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던 한성준의 생애를 조명했습니다. 한성준이 수덕사에서 승무를 학습할 무렵 조선 불교는 불교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었고 일제강점기 서양의 무용을 가져와 교육하며 한국 예술의 맥을 끊으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 총독부에서 신무용을 선양하고 있는 시기에 경성방송, 국악방송에 출연한 한성준의 연주 목록에는 연불, 타령, 굿거리, 신화의 등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최엽 전문위원도 일제강점기 최초의 미학 미술사 전공자 고유섭의 생애를 설명했습니다. 고유섭은 전국에 산재한 탑들을 시대별로 개괄하고 시대별 양식과 조형성을 도출하는 한편
외국인들이 쓴 조선 미술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각 분야의 미술사를 복원해 나가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현실 속에서 선행 연구가 없는데 방대한 연구 성과를 냈고 조선 미술사가 한국 미술사에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일제 고족도사 사업가 세키노 다다시의 저술을 비롯한 연구들은 식민주의 사관을 뿌리내리기 위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고유섭의 저술 활동은 10여 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연구 논문이 약 150편, 그 외 많은 수의 답사기나 평론, 에세이 등의 글들이 전합니다. 종단협 사무총장 도각 스님은 많은 연구자들이 오늘의 세미나를 위해 오랫동안 연구를 이어와 준 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난 1년간 사업의 최종 마무리가 오늘 이 자리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불교는 오랜 역사를 통해서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를 극복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데 여러 분야에 큰 힘이 되어왔습니다. 종단협이 준비한 세미나는 빼앗긴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후대에 전하기 위해 선조들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배우는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천태종이 오철만 사진작가의 사진으로 읽는 구인사 세세생생 전시회를 개막했습니다. 구인사 불교 천태중앙박물관에서 내년 2월 28일까지 전시되는 사진전은 2016년부터 구인사의 아름다운 풍광과 전각, 스님들의 일상을 담은 사진작품 100여 점을 선보입니다. 오철만 작가는 전시를 구인사 경내와 경외로 나눠 구성했고 수행 정진하는 스님들에게는 마음의 위로가, 신도들에게는 구인사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총무원장 무원스님은 오 작가가 보이는 물상을 통해 보이지 않는 진리를 찾아내는 신미안을 갖고 있다며 사진전을 통해 아름다운 풍경 속 정진과 기도의 시간을 느껴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경상북도 경산시 삼성현 역사문화관이 지난 6일 고려가 그린 원효 특별기획전을 개막했습니다. 개막식에는 은혜사 회주 돈명스님, 반용사 주지 해해스님, 재석사 주지 해능스님, 조현일 경산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특별기획전에는 삼성현 역사문화관이 소장한 고려시대 역사기록과 함께 대구 한의대 김성삼 교수의 오랜 고증으로 완성된 원효성사 진영이 전시됐습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삼성현의 경산에서 원효대사를 기리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고 김성삼 교수는 재석사 주지 해능스님의 가르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2022 삼성현 역사문화관 특별기획전 고려가 그린 원효는 내년 7월 30일까지 열립니다. 동국대학교가 불교 종립대학의 건학 이념을 구현하고 인재 양성을 이끌 차기 제20대 총장 선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동국대는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위촉하고 이달 14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아 심사에 들어갑니다. 윤성희 현 총장 등 67명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최종 후보자는 오는 27일에 선정될 예정입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불교 종립대학의 근학 이념을 구현하고 인재 양성을 이끌 제20대 동국대 총장 선출을 위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동국대는 어제 오전 본관 로터스홀에서 27명의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총추위 위원을 추천하고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총추위 위원장엔 조계종 교육원장 해일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교육은 청년대계라고 합니다. 그만큼 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를 이끌어간 것도 역시 교육의 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조계종 대표 4명과 사회인사 대표 3명, 동문대표 2명, 교원대표 12명, 직원대표 4명, 학부생 대표와 대학원생 대표 각 1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25명이 참석한 이날 첫 회의에서 오는 13일, 14일 이틀간 후보자 지원서를 접수하고 실무위원회와 3차례 전체 회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선정, 추천하는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불교를 위해서, 중생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이 학교를 짊어지고 나갈
사님을 끌어주실 총장님을 모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게 정말 어떤 분이 제일 적합한 분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날 회의에서는 총장 후보자의 공약에 대한 직원 여론조사 여부를 두고 장시간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현행 운영 세칙의 공청회 개최와 적격 여부 심사, 투표 및 추대 행위 등의 금지와 함께 여론조사 역시 사전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포함시키기로 의결했습니다. 통상 3명에서 5명 이내로 추천되는 최종 후보자 수는 오는 15일 2차 실무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총추위는 오는 26일 3차 전체 회의를 개최해 후보자들의 소견 발표를 온라인으로 중계할 예정입니다. 이어 다음 날인 27일 4차 전체 회의를 열어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고 이사회에 추천하게 됩니다. 윤성희 현 동국대 총장 등 67명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동국대를 세계 초일류 대학으로 이끌 차기 총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마산 창원 진해에서 문화예술, 언론, 봉사 분야 인사를 포상하는 제32회 향기로운 사내원 문화상 시상식이 그랜드 머큐어 앰버서더 창원 그랜드 볼룸에서 열렸습니다. 창원 특례시 불교연합회 주최로 지난 5일 열린 시상식에서 문학상의 이달균 작가, 예술상의 박금순 서예가, 언론상의 장원일 경남 MBC 센터장, 한마음 특별공로상의 박수철 창원불교연합회 사무총장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연합회장 정인세님은 지역을 위해 수고한 많은 작가와 언론인들을 격려해온 지 32년이 됐다며 이 상의 지속을 위해 애써온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랜 세월 연합회 운영에 헌신해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된 박수철 사무총장은 병환으로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창원 정법사가 12월 인문학 특강 강사로 연탄 시인으로 유명한 안도현 작가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정법사는 지난 4일 만불보전에서 안도현 시인 초청 특강을 열고 시를 통해 마음의 위안과 소통의 방법을 모색해온 작가의 시세계와 문학관을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주지 광우 스님은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는 너무나 유명한 식구라며 안도현 시인과 특별한 만남을 통해 내 안의 감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안도현 시인은 단국대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1981년 낙동강으로 등단 후 연어, 너에게 묻는다 등 다수의 작품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남해 제1나한 기도도량 무량함이 지난 3일 경내 나한전에서 1200아라한과 만나는 가피향 등 나한대제를 봉행했습니다. 무량함 회주 범신스님을 법주로 봉행된 이날 나한제는 병고액난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1200아라한의 복덕과 가피로 무량공덕을 성취 발언했습니다. 회주 범신스님은 나한기도는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신비한 법력을 가지고 있다며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하고 발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나한기도도량 무량함은 매년 대학생 장학금 지원, 지역 복지시설 백미 지원, 중증 장애인 시설 후원 등 나눔과 회양으로 불교의 사회적 역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달 인천시민원로위원으로 위촉된 관음종 원로회의 의장 법륜스님이 인천을 빛낸 올해의 인물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인천광역시 130개 고등학교 연합동문회인 인천사랑 고교동문연합회가 지난달 28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인천사랑운동 시민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워크숍에서 2022년 인천을 빛낸 인물로 선인고 11회 흥륜사 주지 법륜스님을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대상 선정위원회는 인천녹색연합 공동대표로 환경사회운동에 앞장서고 시민운동 공동대표로 인천국제공항 명칭 선정 등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모교활동에 공적이 지대하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륜스님은 앞으로도 인천사랑 시민운동에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수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